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3판 7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모두 카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for in 문이 있는데요. 형식을 보면 for 변수 in 하고 값들이 쭉 나열되거든요. 그럼 이 값이 하나씩 이 변수에 들어가서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들어가서 반복이 되고, 이게 for in 문의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코드인데요. 한번 봐볼까요? 합을 먼저 0으로 초기화시키고요. for i in 1부터 10까지죠. 그러면 1이 처음에 i에 들어가서 이 do와 don't 사이 이 부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합에다가 우리 요거 계산식 하는 거 아까 기억나죠? 합 값에다가 합 요 있죠? 요 값에다가 달러 이거죠? 1을 더해서, 그러니까 1을 더 누적시켜서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럼 1이 누적되고, 그 다음엔 2를 더 더하고 3을 더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10까지 누적이 되겠네요. 마지막에 프린트하는 거네요. 에코로 프린트하면은 1부터 10까지의 합계인 55가 나오고요. 삼행은 이런 식으로도 변경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or 인문의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현재 디렉터리에 있는 쉘 스크립트 파일의 파일명과 각각의 앞 3줄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인데, 자, 코드를 볼까요? for fname in $ls 별표 sh, 이게 뭐냐면 확장명이 sh인 거에 대한 목록을 보는 건데, 그거를 얘가 변수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나씩 일로 넘어가요. 그럼 결국 확장명이 sh인 목록 중에 하나씩 넘어가면서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디렉터리에서 확장명이 sh인 거를 하나씩 들어가서 걔를 출력하고, 그 파일 이름 출력하고, 그 파일의 앞 3개 행을 출력하는 코드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결과를 보면은 여기 이 파일 나오고, 파일 이름 나오고, 3개 행 출력, 파일 이름 나오고, 3개 행 출력, 이렇게 모든 파일의 내용이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자, 반복문 중에 while문이 있는데요.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구문입니다. 자, while하고 이렇게 이를 쓰면은 얘는 무한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계속 do부터 do까지 계속 무한 반복이 되게 되거든요. 자, 무한 반복을 쓸 때는 요걸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무한 반복을 쓸 수가 있습니다. while문의 두 번째 예를 볼까요? 앞에서 for문에서 했던 1에서 10까지의 합계를 while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합을 0으로 주고요. 이번에는 i를 1로 초기화했네요. 그리고 while로 i가 L2 작거나 같다죠?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이게 참이면 이 부분을 수용해라. 그리고 합계 아까 누적하는 거죠. 합에다가 계속 1 더하고, 그 다음에 i를 2로 증가시키고, 합에다가 2 더하고 i를 3으로 증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 함으로써 1에서 10까지의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while문의 예는 비밀번호를 입력받는데요.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계속 입력받는 코드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에코로 먼저 비밀번호 입력하되어 출력을 하고, read mypass에서 얘도 비밀번호를 입력을 받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1, 2, 3, 4가 맞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while로 이 mypass 입력한 게 1, 2, 3, 4인 동안에, 이거를 아닌 동안이죠. 아닌 동안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아니죠. 만약에 아까 3333 입력했으면 얘가 아니니까 실행하면서 틀렸다. 다시 입력을 하고 다시 입력을 또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입력받은 거를 또 비교하고, 아니야? 그럼 또 입력하세요 하고 계속 언제까지? 얘가 1, 2, 3, 4일 때까지죠. 그럼 얘가 1, 2, 3, 4를 입력하면은 얘가 아닌 게 아니니까 얘가 false가 돼서 얘가 빠져나와서 통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until문은요, while문과 용도는 거의 같지만 until문은 조건식이 참일 때까지, 즉 거짓인 동안에 계속 반복한다. 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while2.sh를 바꾸려면요, 이렇게만 코드를 바꿔주면 동일한 내용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세요. 자, break, continue, exit, return 이런 문들이 있는데, 자, break문은 주로 반복문을 종료할 때, 반복문을 빠져나올 때 많이 쓰고요. continue는 반복문의 조건식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exit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종료하고, return은 함수 안에서 사용되면 그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while문으로 계속 입력을 받네요. 무한반복 입력을 시작하세요 해서 이 중에 B나 C나 E 이걸 입력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while문으로 무한반복으로 계속 입력받고 실행하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볼까요? read input 이 값을 글자 중에 하나 입력하겠죠. 그럼 만약에 C를 입력하면은
컨티뉴 해가지고 이 컨티뉴를 만나면 다시 이 조건식으로 while문의 조건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C를 누르면 계속 while문의 조건식으로 들어와서 계속 read로 인풋을 입력받고 또 입력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고요. 자, B를 누르면 break문은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while문이 돈까지잖아요. 그래서 while 돈까지니까 여기를 빠져나가서 16행 이 echo 요걸 출력한 다음에 끝나게 되겠죠. B를 누르면 이렇고요. 만약에 알파벳 E를 누르면 어때요? EXIT가 실행돼서 보세요. 그래서 E를 누르면 이 부분이 실행되죠. 대문자든 소문자든 실행되면 EXIT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하고 EXIT 1 해서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가서 종료가 되는 코드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볼까요? 함수를 제공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어요. 형식은 이렇게 돼요. 함수 이름 괄호 중괄호 그 함수의 내용들 쓰고요. 가로 닫고 이제 가로 닫으면 이게 함수가 만들어진 거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그냥 함수 이름만 가지고 호출을 하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2행에서 제가 5행까지 myfunction이라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내용은 뭐 간단히 뭐 echo로 내용을 출력하고 return 돌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걸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되는 것은 6행부터 실행되죠. echo로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이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myfunction이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호출돼서 함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리턴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7행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8행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실제 출력되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함수 안으로 들어왔음,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런 차례로 실행이 되겠죠. 함수의 파라메타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괄호 안에 파라메타 변수를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호출할 때 파라메타를 넘겨주면 $1, $2 이 파라메타 변수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호출할 때는 함수 이름 뒤에 파라메타들을 이렇게 띄어쓰기로 계속 넘겨주면 되고요. 실제 예를 볼까요? 자, 2행, 3행, 4행에 합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파라메타를 $1, $2 즉 두 개의 파라메타를 넘겨받는다면은 두 파라메타 값을 expl로 더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네요. 자, 5행이 실행되겠죠. echo 10 더하기 20 실행합니다 하고 6행에서 호출하네요. 합하고 10, 20 파라메타 두 개를 넘기니까 3행에서 $1이 10, $2가 20이니까 10 더하기 20인 30이 우리 echo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종료되는 이런 코드입니다. EVAL은요, 문자열을 명령문으로 인식하고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볼까요? 자, 우리 2행 보면은 스트링 문자열이죠. 문자열이 그냥 ls-l eval.sh 해가지고 그냥 이 글자예요. 이거 이 글자인데 이 글자를 3행에서 echo로 출력하면 그냥 글자가 출력되는 거예요. 근데 쟤는 이거 글자가 아니라 이게 명령으로 실행하고 싶다. 그럼 EVAL 함수를 주면은 얘가 글자가 아니라 명령문으로서 실행이 되니까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익스포트를 보면요, 외부 변수로 선언을 해줍니다. 자, 외부 변수와 전역 변수 조금 비슷한 용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즉 선언한 변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요. 자, 얘는 파일이 두 개 필요해요. exp1과 exp2 이렇게 짜놨죠. 자, 그러면 exp2를 실행했네요. 보면은 exp2 볼게요. 자는 얘는 바1 지역 변수 일반 변수죠. 변수를 준비하고 export 바2 하면은 얘는 이 바2는 다른 코드에서도 인식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쉘로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exp1을 실행해 볼게요. 이거 가니까 2행에서 echo $바1 하니까 이 안에 바1이 없어요. 또는 바1이 여기 있어도 이 바1은 여기서만 살아있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고 echo $바2 하니까 아까 얘는 export로 외부에서도 접근하게끔 했죠. 그러면 얘는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2는 인식을 해서 외부 변수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printf는요, C 언어의 printf 함수랑 비슷하게 형식을 지정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행해 보면 바1을요 100점으로 했고요. 바2를 뭐 재미있는 리눅스 문자열로 준비했네요. 자, 그런데 얘도 어차피 문자열이긴 하지만 얘를 제가 숫자로 인식해서 출력하려면 printf에서요 이 큰 따옴표 안에 이 형식들을 줍는데 %5.2f는 실수로서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 출력을 해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바1 얘가 이 %5.2f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00.50 이게 출력되고 그 다음에 백슬래시에는 다음 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다음 줄 넘어갔죠. 그리고 한 번 더 다음 줄 넘어갔고 백슬래시 t는
탭키예요. 탭키를 친 효과가 되고, 그 다음에 %s는 문자열인데 뒤쪽 보니까 바2 이 변수죠. 아까 재밌는 리눅스 얘에 해당, 그러니까 여기 %s 이 부분에 해당돼서 재밌는 리눅스가 나오고요. 마지막 \n 다음 줄 넘어가는 거죠. 다음 줄 넘어가서 출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C 언어의 printf와 굉장히 유사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set과 달러 명령어인데요. 리눅스 명령어를 결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달러 명령어 이런 형식을 쓰면은 이 명령어의 결과를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를 파라메타를 사용하고 싶다면은 set과 함께 쓰면 돼요. 예를 볼까요? 에코 오늘 날짜는 달러 데이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달러 데이트 오늘 날짜 이게 명령어 데이트라는 명령어가 실행돼서 그 결과로서 그 날짜가 출력이 되겠죠. 연월일 10분초까지 출력이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set하고 달러 데이트하면 이 달러 데이트의 결과가 우리 그 파라메타 변수로 $1, $2, $3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 오늘은 요일만 알고 싶다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가 되는 거죠. 얘가 금요일이면 오늘 금요일입니다. 요게 출력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set 달러 데이트하면 이 결과를 각각의 $1, $2, $3 이렇게 파라미터 변수로 보관돼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쉬프트는요, 파라메타 변수를 왼쪽에서 한 단계씩 아래로 쉬프트 시킨다. 자,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예를 보고 해볼게요. 제가 10행에 보면 myfunc 해가지고 파라메타 변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나 제가 파라메타 변수를 넘겼네요. 자, 넘기면은 얘가, 너무 보세요. 파라메타 변수가, 얘가 처음에 얘가 $1이겠죠. 첫 번째. 그죠? $1, $2인데, 보세요. 그럼 스트링을 지금 빈 걸 두고, $1이 빈 거 아니죠. 처음에 A죠. 그럼 A를 여기다가 처음에 $를 이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빈 거에다가 AA를 같이 붙이고 쉬프트 하면요. 이 파라메타들이 한 칸 옆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없어지고 B부터 나오겠죠. B가 맨 앞에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맨 앞에 누구냐? B잖아요. B가 그러면 다시 뒤에 붙고 또 쉬프트 한 칸 당기니까 C가 맨 앞에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한 칸씩 당겨서 우리 여기서 넘긴 A부터 K까지를 모두 다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쓰는 이유는요. 파라메타가요. 10개 이상이 되면은 파라메타 뒤에 거는 인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타를 만약에 10개 이상 이것처럼 넘겼는데 모든 파라메타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쉬프트를 사용해야만 모든 파라메타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쉘 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코딩을 별로 안 해본 독자라면은 이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독자라면은 천천히 한 번 더 직접 코딩하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 7장이 좀 많이 어려웠다면 다행히도 이번 7장과 이 이후의 장들은 연관성이 없으니까 이번 7장 혹시 모른다 해서 8장부터 뭐 학습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7장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